안녕하세요. 인천영입니다. 12월 9일 아침 방송인데요. 아침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선물오신 만기고 먼저 공지사항은 내일은 제가 하루 휴가를 갑니다. 내일 아침에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내일 아침에 여우가 왜 방송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은 제가 휴가를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겨울에 1년 내내 고생했으니까 한번 연말에 휴가 한번 갔다 와야겠죠? 음. 그 지금 이제 종합지수 모습이 여기 딱 걸려 있잖아요. 61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3000포인트에서 어제 3000에서 쭉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한 5일 동안 올라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60일 평선에서 걸린 애가 그럴 수 있다. 3000포인트 돌파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스몰옵션 만기에 스몰옵션 만기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그렇죠. 2박 3일 가지 않고요. 내일 뭐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그렇고 토요일날 밤에는 제가 방송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방송해요. 휴가는 뭐 제가 어디 뭐 2박 3일로 어디 가겠습니까? 예, 3000포인트에서 올라가가지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 보면은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생하시는 분들, 외국인과 기관들, 큰손들, 이 큰손들이 딱 선물옵션 만기에 12월 선물옵션 만기에 3000에 맞춰 놓고 끝났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올릴까 내릴까?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까? 60일 평선 걸려있고 3000포인트고 선물옵션 만기고 5일 동안 올라왔고 외국인들 지금 사고 있고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이 약 31조를 팔았는데 11월과 12월에 약 4조를 샀단 말이죠. 어제는 좀 팔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 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지수는 뭐 등락하고 있죠. 11월 달 뭐 외국인들 많이 샀지만 지수가 뭐 올라간 건 아니죠. 12월 달에 좀 올라왔고 12월 선물옵션 만기에 3천에 딱 갖다 놓고 마감을 시켰어요. 도대체 어디로 베팅을 할까? 정말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베팅을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천까지 3천까지 누가 일부러 갖다 놨다면 그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일부러 3천까지 갖다 놨다면 예를 들어서 음모론적 관점이라면 그러면은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입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주식이에요. 이게 진짜 아수라판 돈판 아닙니까? 돈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지노 생각해보자고. 카지노에서 뭐 도박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 뭐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의도가 있죠. 주최 측의 의도. 그 주최 측의 의도가 그 의도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란 말이죠. 누가 정말로 이 지수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3천에 딱 갖다 놨다면 그 주체가 갖다 놨다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한 의도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우리가 출발 전에 눈치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이게 방향성이 생기는 장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야. 위로 올리는지 내리는지. 예를 들어서 위로 가는 옵션 한 뭐 3050이라든가 3100 정도에다가 옵션을 걸어놨다면 그걸 먹기 위한 거라면 위로 올리겠죠. 아니야 2900이라는 그새 이제 옵션을 걸어놨다면 2900으로 확 내려버리겠죠. 그게 뭐 매도일지 뭐 매수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3000에 올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것은 의도자의 의도를 우리가 몰라. 지난 다음에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생각하지는 말자. 장 열리고 어떤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생각하자는 건데 그 방향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현물과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지수를 움직이는 게 선물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외국인 선물이야. 외국인의 선물. 외국인의 선물이 어제까지 이렇게 보세요.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결국 관건이야.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의 선물이 이렇게 돼 있죠. 어제도 5,784억을 매수했어. 그 전날은 약간 매도였고 4일 동안 쭉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매수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수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쭉 해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선물을 쭉 올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만약 외국인들 의도대로 간다면 지수가 그러면은 지수를 올리려고 마음먹으면은 이걸 쭉 올리겠죠. 선물을 끌어당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3천까지 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고 불안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이게 내리길 원한다. 그러면은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을 강하게 팔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찰할 것은 첫 번째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잘 보세요. 유튜브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인천요를 검색하시고 인천요의 그 안에 있잖아요. 인천요. 그러니까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뭐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가 안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한 다음에 그 인천요를 이렇게 하잖아요. 인천요를 이제 그 클릭하면은 거기에서 메뉴에 보면 인천요라고 있습니다. 그 인천요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실시간 나오는 방송 진짜 아직 안 나오나 진짜? 아직 안 나오네. 아직 안 나오네요. 방송은 지금 분명히 열었는데 제가 연결을 안 시켰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연결을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후다닥 할까요? 후다닥 제가 연결을 시켰을 텐데 그냥 가자고요. 나중에 녹화한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녹화한 거 유튜브는 내가 녹화한 거 올려드릴게요. 오늘 유튜브를 갖다가 제가 깜빡했나 보다. 유튜브를 깜빡했나 보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 녹화한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녹화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 의도한 자가 있다면, 그래서 어제 3천에 딱 갖다 놓은 것도 하나의 의도라면 그 의도가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매에서 나올 것이다. 선물을 매수한다면 상승 방향이다 생각하셔야 되고,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락 방향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바란다. 그렇게 일단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음모론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3천에서 마감된 거야. 우연히 3천에서 마감됐다면,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기관들의 현물 매수, 개인들의 매매, 외국인들의 매매가 짬뽕 돼가지고 방향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더 어렵죠. 어떤 업무를 가지고 3천에 딱 올려놓고 끝냈다면, 그렇다면 이제 비교적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매매 이것만 딱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의도가 없이 3천에서 우연히 끝났어. 그러면은 알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약 끝났다면은 그동안 올라왔고, 어제 음봉이었잖아요. 어제 음봉이었으니까, 그래 어제 음봉 우연히 그냥 3,001에 끝난 거야. 그렇다면은 하락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끝났다면은 오늘은 하락이, 왜냐하면 5일 동안 올라왔고 6일째 올라와가지고 매물 소화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대략 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요까지. 그러니까 2,970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20일 라인 2,970에 2,98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차익 매물 실현이니까. 한 5일 동안 6일 동안 올라와 가지고 분명히 무거울 거란 말이죠. 뭐 시장이 이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고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미크론이 별게 아니다라는 재료에는 별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 본다면 지수는 오늘은 좀 내려가는 방향이 맞다는 거죠. 쭉 올라와서 3천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아무 의도 없이 매수자들의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수자 의도가 없다면은 그냥 주가는 내려오겠지. 그래서
내가 뭐 2970이나 80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맞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그 21선 지지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 22선 지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따져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음모가 아니라면 음모론이 없다면은 오늘은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동안에 쭉 올라갔고 어제 그 위에서 매도 나온 거 보니까 3천 위에서의 매도가 이제 관측이 되었고 따라서 오늘은 좀 내려가 가지고 2970 내지 80 정도에서 지지를 받겠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MACD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장기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보조지표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같아. 장기로 본다면 이 보조지표의 모습 볼 때에 회복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로 본다면 그런 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종합지수의 모습은 그렇게 보시고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의 마감 모습 좀 봐야겠죠. 뉴욕 증시의 마감 모습. 뉴욕의 마감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결국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이슈입니다. 화이자하고 바이언테크가 추가 접종을 할 경우 부스터샷이죠. 추가 접종을 할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초기 두 번보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 3차를 했을 때는 25배의 예방 효과를 높인다. 그러니까 부스터샷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부스터샷 해요. 3차까지 맞고 나면은 25배의 예방 효과를 갖는다. 25배. 오,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오미크론인데 영국에서 참 당황했어요. 영국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강하게 이 백신 패스 문제는 사실은 뭐 해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패스는 해볼만 해요. 지금 뭐 준 전시 상황이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생각하면서 백신 패스 같은 건 해볼만 하다. 그래요. 3차 백신이 좋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주만 올라간다. 예. 일단 백신 팩스를 한번 유럽에서 지금 백신 팩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팩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다. 상당히 뭐 강제적이지만 전시니까 전시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금리 쪽은 10년물 국채금리가 1.53%가 좀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또 상승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민감하다 그런 얘기인데, 통화정책이 뭐냐?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약간 매파 쪽으로 갈 것이다. 매파 쪽으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조금 앞당기는 정책.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테이퍼링을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150억에서 300억 달러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은 조금 방어적으로 갈 수 있겠죠. 통화정책이 다음 주에 조금 강하게 나. 근데 이제 그것이 소위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니까 정상화 시킨다. 이전으로 돌아간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근거는 뭡니까? 팬데믹이 끝났다. 그 근거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긴축이 아니라 완화죠. 완화를 하고 있지만 완화를 점차 줄여나간다.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경제의 지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는 경제가 점차 좋아지는 와중에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연준의 의도, 연준의 조치는 경제 호전의 증거이다.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주가 올라온 거하고 경제 정상화의 어떤 이제 서로 끼워 맞추기가 어디로 가냐 문제죠.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더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급등은 아닙니다. 급등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시장 주가 지수는 위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고, 위로 간다는 위로 가는데 옛날만큼 탄력적이진 않다. 그 정도의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좋은 주식 골라야 돼. 여전히 좋은 주식이 중요한 거야. 좋은 주식이라는 게 뭐냐? 잘 올라갈 주식.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들을 지금은 고르는 시점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오미크론 뉴스가 추수감사일에 나오면서 감인 반응이 나타났다. 신뢰할 수 없는 뉴스. 오미크론이 센 놈이다라고 하는 신뢰할 수 없는 뉴스에 매도가 너무 강했다. 이제는 이런 매도가 약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은 몇 가지 본다면은 중요하게 어떤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좀 올랐죠. 올랐는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제만 올랐다가 오늘 또 좀 주춤하죠. 엔비디아하고 AMD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는 거죠. 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크루즈선은 오늘 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정상화 관련돼서 오미크론이 별게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경제 정상화 관련돼 가지고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모더나는 지금 요즘 주가 내려가죠. 화이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더나 화이자가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거는 주가에 다 반영된 재료죠. 1차, 2차에서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백신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오미크론이 새로운 게 아니야? 오미크론이 새로운 거면은 이제 주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오미크론이 새로운 거면 이게 센 놈이 나타났다 하니까 백신 더 맞아야 돼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오미크론이 센 놈이 아니냐 그러니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효능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미크론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 이런 것들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자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스터샷을 강조하고 5살부터 12살까지 맞아라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슈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있으니까 백신주나 치료제 주들은 그렇게 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 다만 이제 경구형 치료제 이것들은 좀 강할 수 있겠죠. 경구형 치료제들은 아무래도 어제도 보니까 경구형 치료제에서 그래도 가장 견조했던 종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 BNC, 국전약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강했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년 1월 초에 있죠.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쭉 관련주도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의 유튜브 방송, 그래서 네오이뮨텍, 올릭스, 레고캠바이오, 매드팩토, 페미피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어제 저녁에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들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수의 방향성을 자꾸 얘기했는데 어제 중요한 흐름이 또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LG화학이 올라가고 삼성 SDI가 올라오고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하고 대주전자재료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올라왔고 첨보도 올라왔단 말이죠. 일진 머티리얼도 좀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거라 봤는데 조정을 좀 받다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본다면 재료주의 대표 아닙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 하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야. 오늘 6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얼마였냐면 이게 10한 7만원이었는데 거의 57만원이니까 이게 몇 배 올라온 겁니까? 거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대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그래서 12월 달엔 좀 조정받지 않겠냐. 왜냐면은 양도세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이 양극재, 음극재, 또 제네질 이런 종목들이 좀 12월 달에 쉬어갈 것 같다라고 봤는데, 신흥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 그리고 다시 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의 마음, 시장의 신의 마음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2차전지하고 전기차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양도세 이슈라는 좀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매물 좀 나왔는데, 그렇지만 시장의 마음은 다 여기에 가 있는 거야. 시장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지. 콩밭에. 마음은 콩밭에서 이미 가가지고 콩탕콩탕 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가만 내려오면 사겠다, 이런 마음 같아. 꼭 느낌이. 그 얘기 뭐냐 하면은, 요게 12월 하순으로 가면 점점 강해질 수 있다. 내년 1월달에 더 강해질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1월달 말에 이제 재상장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LG화학과 삼성 SDI 이노베이션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이제 소부장도 잘 봐야 되겠지만, 결국 2차전지 쪽을 시장의 주체들이 콩당콩당 하면서 좀 내려오면 사려고 자꾸 마음먹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들 한번 잘 보자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조정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종목들도 그래요. 지금 뭐 전기차를 볼 때 우리가 요즘 보는 것은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사란 얘기는 아니고, 뭐 테슬라 사도 좋아요. 테슬라가 뭐 지금 뭐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니까. 테슬라 안 빠지잖아. 테슬라도. 테슬라가 안 빠지는 이유는 주가 많이 올라와서 고점이다, 공매도 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시장의 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테슬라야. 저게 앞으로 미래가 가장 좋아 보여. 그리고 테슬라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뭡니까? 전 세계 IT 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애플도 애플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뭐 인텔은 또 뭐 어떤 자기 자회사를 갖다가 상장시키겠다 그래요. 상장시키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신규 상장시키겠다. 폭스바겐도 포르쉐를 전기차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만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비상량인데 상장시키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전기차에 가 있어. 전기차에. 아무리 봐도 전기차에 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조정이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에요. 지금 조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도체가 모자라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전기차의 미래가 바뀐 건 아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기차, 미래차, 2차전지 이런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12월 달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결국 내년에 가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분들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여러분 LG화학이나 SDI 이노베이션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신소재, 대류전자재로 많이 올랐어요. 첨보도 많이 올랐고, 서울브랜드 올랐고, 일진머티니, 뭐 SK신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추격 매수하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방이 강한 모습을 볼 때에, 또 미국도 테슬라가 아주 강하잖아요. 계속해서 뭐 루시드라든가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각 나라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모비라이 그것도 뭐였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상장을 시키겠대, 모비라이를. 그래? 상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인텔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다는 거야. 애플카 말만 그렇지 곧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애플카 걔 워낙 애플은 이제 비밀주의니까. 전 세계가 이슈가, 경쟁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모아져 있어요. 돈 많은 놈도 다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돈이 누가 제일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제일 많다면 아마존도 리비안에 투자를 하잖아요. 아마존 제일 돈 많은데, 첨단 IT 기업 이런 데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래차구나. 미래차. 다른 게 이슈가 없어. 미래차구나. 미래차하고 메타버스하고 뭐 이런 거, 플랫폼하고, 이게 이제 최대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내려오면 사야 된다. 카카오도 지금 뭐 자율주행차 계속 뭐 하잖아요. 이번 그제 보니까 정부하고 뭐 하는데 카카오도 들어갔더라고요. 카카오도 들어가서 자율주행차, AI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이제 베팅. 그러니까 손정희가 베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손정희가 어디에 베팅하는가 보면은 미래의 성장산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정희의 베팅. 그래서 잘 보시면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한테 결론은, 오늘 선물 오실 만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다. 첫 번째, 누가 의도자가 있다면은 좀 밑으로, 그러니까 오늘 선물의 방향성에 따라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 선물. 두 번째로 어떤 의도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데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음모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하락할 때 뭘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최근에 반도체도 얘기하고 또 어제는 또 제가 바이오를 쭉 얘기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크플러스 바이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주변의 재료이고 핵심은 역시 플랫폼과 전기차와 2차전지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최근에 반도체를 좀 섞어보자. 반도체 섞는 이유는 AMD하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거 보니까 결국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성장산업의 주축에서 우리가 뭔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메타버스 중소형주하고 NFT 게임주들은 좀 조정이죠. 지금 현재 올라가면 매물 계속 나와. 뭐 내려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쉬고 있는 중이다. 메타버스하고 NFT 게임주들은 현재 좀 쉬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엔터주가 나을 것 같아. 엔터주는 니오프린 관련이니까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점 오미크론 아니야 그러면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쇼핑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올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힘이 강하지 않으니까 올라올 때 좀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선물 오시면 만기인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유튜브 방송에 다시 뵙겠고, 내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 지금 나왔을지 모르겠다. 볼까요? 자, 선물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고 가기 위해서 제가 봤습니다. 자, 선물이 있는지 볼게요. 와우넷 들어가서 인천요를 검색하면은 인천요에 파트너스 홈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홈에 들어가면은 자, 있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 나오죠? 한 달에 33만원짜리. 자, 한 달에 33만원짜리 요거 있습니다. ARS 번호는 0234904651. 좀 크게 할까요? 보시면은 요거예요. 한 달에 33만원짜리 요거 잘 보이나요? 한 달 33만원짜리. 두 달에도 88만원인데 한 달에 33만원이 너무 싸죠? 0234904651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우의 회원에 가입하시면은 멋진 연말과 찬란한 2022년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